자, 봅시다. 오늘이 8월 8일인가? 8월 8일. 88. 자, 통합과학 1. 여기 있지? 혹시 궁금한 데 있다. 너희 문제 풀어봤나? 설이 43초까지 문제 풀어봤나? 혹시 너는 하연이는 풀어봤나? 너 풀어보고 너는? 풀었어? 그럼 궁금한 거 받아줄 수 있겠네. 내가 질문 받아줄게. 자, 40페이지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40페이지. 41페이지. 해설 보고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42페이지. 43페이지. 없구만. 자, 44페이지 맞나? 44페이지.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이거 합시다. 잠시만, 양을 좀 보고, 대충. 양을 대충 보니까, 요 정도 사이즈는. 사실은 얘가, 얘기를 길게 하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요거, 그 포인트만 좀 찝을게. 잘 나오는 거.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그러니까 우리 앞에 배웠나? 지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산소야, 산소. 근데 지구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구 자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각을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 또 달라지지. 배웠는가? 지각 같은 경우는 SiO2 해가지고 규산염 광물이라는 걸로 둘러싸여 있고, 이제 지구 자체는 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질소가 많고, 산소, 질소, 탄소 이렇게 뭔가 질소, 산소, 탄소지 순서가. 그 다음에 지각 같은 경우는 규소가 많고, 근데 지구 땅 밑에까지 멘트라고 해까지 합치면 철하고 마그네슘, 산소 이런 거, 철, 마그네슘, 산소 이런 것들이 많고, 생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존프가 뭐야? 존프, CHOMP,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이런 것들이 많고.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그런 것들을 배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것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수소랑 헬륨은 처음부터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수소랑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거든. 쭉 간단 말이야. 그게 몇 억 년 동안, 이 빅뱅 이후로 몇 억 년 동안 수소하고 헬륨만이 온 우주에 꽉 차 있었어. 원소 중에서는. 그 뒤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할 수 있는 원소들이 만들어진다고. 즉, 얘는 뭐냐면 3번 원자 번호 3번 이후를 얘기하는 거야. 원자 번호 3번 이후의 생성을 우리가 말하는 거야. 원자 번호 3번 이후의 생성이야. 리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즉, 별의 진화가 일어나면서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이야, 얘는. 자, 별의 탄생, 빅뱅 이후로 수억 년이 지나야 돼. 왜냐면 별이 지금 이 우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 중이거든. 우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중이야. 우주가 확장되고 계속 수소들이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 원자 핵들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로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와중이야.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와중이야. 우주는 계속 식을 거냐. 우주가 식으면 날뛰고 있는 전자들이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하고 계속 결합을 해서 원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야.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야. 자, 빅뱅이 수억 년이 지나 성운 내부에 밀도가 높은 곳이 만들어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수소, 헬륨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근데 성간 물질이 뭐냐면, 원래 사실 성간이란 것은 성자가 별성자라 가지고 간자가 사이 간자거든.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찌꺼기들, 우주 찌꺼기들, 또는 우주 원소들, 분진, 흙, 우리로 치면 흙, 먼지, 이런 것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성간 물질들이 막 흩어져 있잖아.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수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 고루고루 퍼지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가 쌀을 한 줌 잡아서 땅바닥에 쫙 뿌리면, 잘 보면 쌀 사이의 간격이 좀 오밀조밀한 데가 있고 듬성듬성한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얘를 이제 엔트로피의 증가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엔트로피 증가라고 해. 비확실성이 증가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골고루 뭐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성간 물질들, 찌꺼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어느 순간에는 여기가 좀 비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여기에 밀도가 높을 때가 있어.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밀도가 높아지는 순간에 중력에 의해서, 얘는 별의 탄생인데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라는 게 뭐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그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당기는 힘을 가진다는 거야. 즉 뭐냐면 이 먼지들도 뭉쳐 놓으면 자기들끼리 들러붙어. 너 집안에 청소를 오래 안 하다 보면 군데군데 먼지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먼지들이 돌아다니다가 좀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자기들끼리 뭉쳐. 먼지가 무조건 뭉치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에 먼지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공중에 밀도가 높아지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뭉쳐버려. 그게 지금 별의 탄생인 거야. 우주에 먼지가 쫙 끼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먼지가 한 곳에 조금 밀도가 높아졌어? 그럼 자기들끼리 제일 큰 먼지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게 돼. 그게 첫 번째 별의 탄생이야. 그걸 원시별이라고 해. 수소, 헬륨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커져서 수축이 일어나서 성운을 만들어. 성운들은 뭐냐면은 먼지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먼지구름. 운자가 구름 운자거든. 먼지구름을 만들게 돼. 이거 뭉치는 거야, 먼지들이. 일단 만들어져야 돼, 성운. 근데 그냥 성운은 계속 수축을 해. 왜냐면 뭉치면 그 덩어리가 무게가 질량이 증가하잖아. 질량이 증가하면 중력도 증가해.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뭉치는 거야. 더 뭉치는 힘이 강해져. 질량이 커지면 뭉치는 힘이 강해진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성운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 성운이 계속 크기는 줄어들겠지. 왜? 가운데로 모이니까. 그리고 밀도가 증가해. 왜? 계속 가운데로 뭉치니까. 근데 얘가 있잖아. 성운이 크기가 줄어들면서 옆에 있는 거 계속 잡아당겨, 계속. 아니, 쌤, 옆에 있는 애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줄어듭니까? 자,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할게. 성운이라는 게
내가 먼지 구름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먼지 구름이 한 개가 아니고 이 먼지 구름들이 모여 있는 게 성운이야. 이런 느낌이야. 먼지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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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구름 이렇게 있어. 그럼 성운은 우리를 얘를 성운이라고 불러. 그냥 이만큼은. 근데 얘가 제일 큰 먼지 구름이야. 그럼 얘가 옆에 있는 먼지 구름을 당기는 거야. 이렇게 당기는 거지. 그럼 처음에는 요 옆에 있는 걸 당기다가 뭉치지. 그럼 커지니까 어떻게 돼? 더 멀리 있는 걸 또 당기는 거야. 이렇게. 왜? 내가 얘가 커지면 중력이 세지거든. 그럼 계속 당기는 거야. 계속 당기는 거야. 얘가 더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제일 큰 먼지 구름을 중심으로 계속 당겨지는 거야. 그래서 성운의 크기는 감소하는데 밀도는 증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질이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내부의 온도는 올라간다는 뜻이야. 요렇게. 성운은 수축하고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 근데 아직은 뭐가 없어? 수소랑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 없으니까 기체 덩어리가 되는 거야. 아직은 별이 아니야. 이게 뭐지? 음반편지. 누가 나한테 돈을 빼가 계속. 기체 덩어리가 되고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밀도가 아주 높으면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여기 보면 여기쯤 원시별인 거야. 얘가 성운들이야. 밀도가 높은 먼지들이 뭉쳐있는 구역이야, 구역. 뭉치지. 가운데 여기 가운데에 뭉쳐서 여기 가운데 여기 제일 높은 먼지 구름이 있었던 거야. 밀도가 높은 먼지 덩어리가 있었는데 얘를 중심으로 뭉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똘똘 뭉칠 거 아니야. 똘똘 뭉치면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원시별이 만들어져. 근데 보통 하나의 성운에는 여러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져. 원시별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별은 아니야. 이름만 원시별이지 실제 별은 아니야. 얘는 별은 아니야. 이름만 그냥 원시별이라 붙여준 거지 별이 되기 위한 기체 덩어리야. 그냥 얘는 아직은 별이 아니야. 근데 이 별이 아닌 것들이 군데군데 생긴다고. 군데군데 생겨. 군데군데. 참고로 이 성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성운의 크기를 좀 얘기할게. 이렇게 먼지 구름이 생겼잖아, 성운. 우리가 생각하는 성운의 크기는 너희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태양계가 있지. 태양계 있지. 이 태양계가 한 10,000개 정도 있으면 태양계 전체 사이즈가 10,000개 정도 있으면 가장 작은 성운의 사이즈라고 보면 돼. 태양계가 10,000개 정도 있으면 가장 작은 성운의 사이즈야.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별이 만들어지는 암흑성운 같은 경우는 태양계가 10,000개 정도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성운이 약 1억 개에서 1조 개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정하는 별이 만들어지는 성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태양계가 있지. 현재 태양계 사이즈. 여기에 10,000개 정도 있으면 가장 작은 크기의 성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10,000배 정도 되는 성운이 1억 개에서 1조 개 정도가 있으면 현재 별의 고향이라고 하는 암흑성운이 돼. 그런 암흑성운이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우주 안에서도 1억 개에서 1조 개 정도가 있어. 그 정도 사이즈가 있고, 그게 우리 은하야. 그거에 1조 배 이상이 그 은하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지나가면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거리야. 견적이 안 나오지.
그냥 여기서 말하는 성운의 형성은 아주 큰 공기 덩어리야. 왜냐면 수소와 헬륨이 빛의 속도로 쫙 퍼지잖아. 이게 수억 년 동안 퍼진 거야. 그러니까 수억 광년 동안 흘렀다고. 거기에 성운들이 생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성운이 허접한 사이즈가 아니야. 엄청난 사이즈인 거야.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그런 원시 별들이 성운 곳곳에 생기겠지. 이 성운도 한 군데가 아니야. 그 수억 년 동안 벌어진 우주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벌써 성운이 수천 개, 수만 개, 수십억 개, 수억 개가 생겼을 거야, 아마. 거기서 동시적으로 곳곳에 원시 별들이 곳곳에 박혀 있는 거야, 지금. 이 원시 별들이 중력 수축으로, 왜냐면 원시별이 만들어졌잖아. 거기에는 성운 내에서도 그 먼지들의 밀도가 높은 구역이야. 높으니까 원시별, 기체 덩어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계속 커지는 거야. 어떻게? 내가 질량이 증가하니까 옆에 있는 수소 헬륨을 계속 당기는 거지. 먼지들을. 계속 당겨. 근데 계속 당기면 질량이 커지니까 계속 가운데로 몰려. 이게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중력은 있잖아. 중력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중력에, 예를 들어서 원시별의 사이즈가 태양 사이즈야.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태양 사이즈의 기체 덩어리에 모든 질량은 그 태양 사이즈의 정 가운데 한 점으로 모이게 돼 있어. 걔를 질량 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력은 무조건 질량 중심으로 모여. 그러니까 별이 크지. 그러면 별 바깥쪽에 있는 이 바깥 외부는 무조건 가운데로 힘을 받고 있는 거야. 계속 가운데로 모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먼지 구름들이 이렇게 들러붙는데, 들러붙어서 커지는 것도 있지만 걔보다 더 빠르게 수축을 해. 가운데로 계속 모여. 그걸 우리가 중력 수축이라고 해. 중력 수축이란 계속 가운데로 모이는 거야. 그럼 계속 가운데로 모이면 어떻게 돼? 가운데 밀도가 증가하고 가운데의 중심부의 온도가 증가하는 거야. 당겨지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것도 외워야 돼.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이 온도 외워야 돼. 1000만 켈빈이야.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이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이게 뭐냐면 수소가 헬륨이 되는 거야. 수소가 헬륨 되는 과정을 수소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 수소가 헬륨이 돼. 억지로 수소 두 개를 짜부시켜가지고 2번 헬륨을 만들어. 억지로 눌러서 만들어. 이때부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별이라고 부르고, 이때부터 별이라 불러. 이게 일어나면 별이라 부르고, 그럼 수소가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일부를 잃어버려. 수소 두 개가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일부를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리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빛과 열로 밖으로 방출되는 거야. 그래서 빛이 방출되게 돼, 밖으로. 그래서 별이 되고, 이 별을 뭐라 부르냐면, 자, 주계열성의 별표.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참고로 지금 현재 태양이 이 주계열성 과정이야. 태양은 지금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 무슨 말이야? 지금 태양 중심에서는 계속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야. 계속. 몇 년 동안? 50억 년 동안. 태양은
50억 년 동안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어. 계속. 이게 태양이거든. 대부분의 별은 이 주계열성이야. 대부분의 별은. 이 상태로 적게는 수만 년, 길게는 100억 년 정도 가. 태양은 현재 50억 년 동안 불타고 있어. 수소가 헬륨되고 있어. 태양의 수명은 예측컨대 30억 년에서 50억 년 정도 더 남았어. 걱정할 건 없어. 어차피 30억 년, 50억 년이면 우리 문명은 또 사라져 있을 거야. 우리 뭐 문명이라 해보자. 5만 년도 안 될 건데. 문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만 년도 안 될 건데. 문명이라는 단어는 1억 년은 만 년에 만 배니까. 솔직히 우리 만 년 뒤를 확실할 수 없잖아. 5천 년 뒤도 확실 못할걸. 이렇게 찬란한 문명이 5천 년 뒤에 사라질 수도 있지, 솔직히. 그건 몰라, 아무도. 어쨌든 간에 이때부터 별이라 불러. 언제부터냐면 이게 원시별이 만들어져서 계속 중력 수축을 해.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 그때부터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빛과 열을 내. 그거를 우리가 별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빛과 열을 내는 천체를 우리가 별이라 불러. 스타. 한자로 항성. 열과 빛을 내는 천체란 뜻이야. 그리고 열과 빛을 내는 그 천체를 별이라고 하고, 그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빛과 열을 내는 별이란 뜻이야. 별의 특징.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융합을 해서 1개의 헬륨이 돼요. 뭐지? 야, 수소 1번, 헬륨 2번인데 왜 4개가 필요해? 간단해. 자, 봐봐라.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되면 헬륨의 원자 핵이야. 근데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가 1개잖아. 양성자 4개가 딱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봐라. 양성자 4개가 왔어. 이 중에 2개가, 양성자 2개가 뭘로 바뀌냐면 중성자로 바뀌어. 대박이지. 네 개의 양성자가, 4개의 수소 원자 핵 중에 2개가 중성자로 바뀐다니까.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중성자가 돼버려. 그래서 4개의 수소 4개의 질량보다 헬륨 1개의 질량이 작거든. 왜냐면 수소 원자 핵 2개가 질량을 잃고 중성자 2개가 돼버려. 수소 원자핵 2개가, 글씨 안 보이지? 수소 원자핵 2개가 질량을 잃고 중성자 2개가 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헬륨이 수소 4개보다 질량이 적어. 그래서 감소한 질량으로 뭐가 되냐면 에너지 방출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과학에서 질량은 에너지야.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했어. 질량, 에너지, 동등 원칙, 등가성의 원리라고 했어. 질량은 언제든지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에너지도 질량으로 바꿀 수 있어. 에너지도 질량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물체에 내가 에너지를 준다는 것은 그 물체 내부의 질량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같은 얘기야.
과학에서는 그래.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이 만들어진다. 헬륨이 만들어진다. 별은, 자, 요것도 밑줄 쳐야 됩니다. 별은 일생 대부분을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보낸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90% 이상, 거의 80에서 90%를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살아. 자기 인생 대부분이 주계열성이야. 별은. 대다수의 별은, 무조건은 아니고. 자, 여기 한번 볼까? 요거는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핵융합 반응 시 에너지의 방출, 여기 한번 볼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내가 얘기했잖아. 질량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꿀 수 있다. 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핵융합 반응 시 생성되는 에너지는 감소한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가. 그 유명한, 현대 과학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이는 MC 스퀘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만큼 에너지가 생겨. 질량을 잃은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어마어마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수소가 헬륨 되면서 한 번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진짜 0.000000000000000000001g도 아니거든. 근데 거기다가 30만의 제곱을 곱한다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태양은 초당 수조 개의 수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초당 수조 개. 그럼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 거야?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어쨌든 별은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행을 이루어 자, 이것도 좀 얘기해야 되겠어. 요것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요 얘기를 좀 해야 돼. 뭐냐면,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행을 이루면 별의 크기가 딱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자, 봐봐. 처음에 원시별이 만들어졌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원시별은 사실 얘보다 커. 원시별은 이만해. 원시별이 더 커. 실제 별보다.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옆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중력 수축을 하는 거야. 먼지 구름이 훨씬 컸다고. 이 먼지 구름이 우리 태양계만한 먼지 구름이 만들어졌는데 걔가 수축을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물론 옆에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기도 해. 근데 들어오는 양보다 수축하는 양이 더 많아. 그럼 들어오지. 수축하지 계속. 봐봐. 그러면 공기가 찌그러지니까 안에 어떻게 내부 온도가 올라가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생냐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를 내뿜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내부 에너지가 밖으로 밀어내는 거야. 왜? 뜨거우니까 어느 순간부터 1000만도가 되면 그때부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1000만도가 될 때까지는 수축만 해. 자, 1000만 켈빈이 될 때까지는 수축만 하다가 1000만 켈빈이 되면 안에 있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밖으로 밀어내. 근데 초반에는 들어오는 힘이 더 강해. 그래서 계속 수축해. 안에서 밀어내지만. 근데 계속 수축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지. 온도가 올라가면 1000만 켈빈, 1500만 켈빈, 2000만 켈빈, 2500만 켈빈. 그러면 계속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 활발해지는 거야. 그럼 더 큰 힘으로 밖으로 밀어내. 계속 더 큰 힘을 밀어내는 거야. 그러면 들어오지 나가 미는 거야. 들어오지 나가 미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온도가 아주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부에서 밀어내는 힘이 아주 강해져. 밀어내는 힘이 아주 강해져. 어디까지 강해지냐면 딱 들어오는 힘과 평행을 이룰 때까지 강해져. 그러면 내부에서 미는 힘과 들어온 힘이 평행을 이루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쭈그러들지도 않고 별이 커지지도 않는 거야. 그때부터는 일정한 사이즈로 계속 안에서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고 계속 미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가 별의 크기가 일정한 거야. 지금 현재 태양이 이 과정이야. 태양은 처음에 아주 컸어. 이 태양계 전체만 했어. 먼지 구름이 걔네들이 뭉치는 거야. 몇 억 년에 걸쳐서. 한 번에 뭉칠 수는 없잖아. 몇 억 년, 별이 만들어진 지 오래 걸려. 그럼 계속 뭉치거든. 그럼 처음에 어떻게 돼? 계속 쭈그러들어.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안에가 1000만 켈빈이 되니까 수소가 헬륨 바뀌면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겨. 하지만 태양은 계속 쭈그러들지. 왜? 중력 수축이 더 강하거든. 가다가 어느 순간 태양 내부 에너지가 아주 높아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고, 그러면 안에서 밀어내는 힘과 밖에서 들어오는 힘이 평행을 이뤄서 지금 태양 사이즈가 된 거야. 여기 적혔네. 내부 압력과 중력이 일정하면 별의 크기가 일정해. 근데 중력이 더 크면 수축해. 내부 압력이 더 크면 별이 팽창하겠지. 근데 내부 압력이 더 커져버리면 별이 죽을 때야. 그러니까 얘는 언제냐면은 얘는 별 초기고 얘는 별 죽기 전이야. 대부분은 이 과정이야. 대부분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요거까지 표시해줘. 근데 우리 몇 시까지 수업이야? 너희 어머니 몇 시 오신대? 태우러 오시는 거 아니야? 저는 버스 타고 가요. 그럼 늦게까지 했다네? 설이가 준파였나 미라졌나? 저 이사 갔어요. 어디로? 저 때문에 이사 갔어요. 1차, 2차, 3차. 2차요. 2차는 어딨지? 너랑 같은 나이가? 너 2차이냐? 저 1차인데 1차 옆에 2차 있는 거 아이가? 저기지? 맞는 것 같아요. 너는 갈 때 뭐 타고 가? 저 걸어가거나 버스 타요. 뭐라고? 걸어가거나 버스 타요. 같이 버스 타고 가도 되겠는데? 응. 학교가 맹옥고인가? 지금 너 중학생이야. 왜? 장난 그만할게. 너 중학생이야? 나는 네 언니를 오랫동안 가르쳐가지고 네 보면 고등학생 같아. 너 언니가 우리 학원에 몇 년 있었지? 5년 반? 6년 있었나? 얘네 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내 밑에 있었거든. 지금 고3인데 올해 초에 나갔어. 1학기 하고 나갔던가? 그럴까? 얘 볼 때마다, 그러니까 보통 자매들은 자기가 언니랑 닮았다는 걸 인정 안 해. 근데 나는 수업하다 한 번씩 보면은 얘는 언니가 너 인정 안 하지?
그러니까 보통 내가 이제 그 자매 중에 여동생의 입장을 얘기해 볼게. 내가 그래도 언니보다 낫지라고 생각할 거야 아마. 독인 개긴이야. 응? 독인 개긴. 알았다. 보자. 여기까지 하고. 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보자고. 별의 진화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요거 할 거야. 자, 요거를 조금 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했잖아. 맞아? 별의 진화 과정이랬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안에서 수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아직 그러니까 지금 태양은 있잖아. 태양은 아직까지 3번, 4번, 5번, 6번 원소를 못 만드는 별이야. 왜냐면 아직까지 수소가 헬륨으로만 바뀌고 있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주계열성에서는 아직 원소 못 만들어. 아직 원소 못 만들어. 왜? 내부 온도가 아직 안 됐거든. 내부 온도가 아직 안 됐어. 그럼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서 그럼 이제 별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수소를 헬륨으로 다 바꾸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진화라고 해. 아직 태양은 진화 중에 있는 게 진화가 아니야. 자, 근데 이 진화 과정, 즉 수소가 헬륨으로 다 바뀌고 나서부터야. 그거는 별의 질량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져. 그 다음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걸 배울 거야. 첫 번째,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의 생성. 요거 한번 보자. 별이 진화하면서라고 했는데 요거는 별이 진화하면서는 좀 다르게 설명을 좀 해줄게. 별이 진화하면서는 뭐냐면 별 내부, 요건 좀 길게 적어야 됐다. 별 내부에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뀐 이후 진화가 시작되는 거야. 자, 이렇게 있었는데 별이야. 봐봐. 이게 별인데 별 내부에 있던 모든 수소가 헬륨으로 다 바뀌었어. 모든 수소가 헬륨으로 다 바뀌었어. 무슨 말이야? 자, 이거는 내용을 봐야 돼. 모든 수소가 헬륨으로 다 바뀌었어. 그러면 더 이상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가 않아. 즉 뭐가 없어진 거야? 내부에서 외부로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다 사라진 거야. 얘가 다 사라진 거야. 이제 내부 압력이 없어. 한 개도 없다고. 근데 뭐는 있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려는 이 압력은 생기는 거야. 수소가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는 내부에서 미는 힘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중력 수축이 같았는데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 없어지니까 중력 수축만 남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별이 쪼그라들겠지. 별이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거야. 줄어든다고. 그럼 줄어들면 어떻게 돼? 또 내부 온도는 상승하겠지. 지금 안에는 뭐가 꽉 차 있어? 헬륨이 꽉 차 있어. 헬륨이 꽉 차 있는 상태로 헬륨. 딱 누르는 거야.
외부에서 중력 수축되는 거지. 그럼 온도가 올라가지. 근데 온도가 올라가다가 몇 도가 되면 여기 그거 안 나와 있나? 아,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네. 일단은 그 설명부터 하고 위에 다시 설명해. 자, 봐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잖아. 맞아? 근데 별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응? 핵융합 반응이 멈추지. 그러면 내부 압력은 약해져. 그러면 중력 수축이 강해질 거 아니야. 중력 수축은 세지지. 중심은 수축해. 아까 요 그림 보여줬지? 작아진다고. 그럼 온도가 상승하지. 온도가 상승해. 그럼 뜨거워지잖아. 그러면 중심부 바깥에 수소층은 가열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말이 좀 어려워. 이렇게 원시별이 있었지. 이게 중력 수축을 하지. 그럼 안에 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지. 근데 수소가 이렇게 쪼가드는데, 수소가 가운데만 있어? 아니지. 밖에도 수소는 많잖아. 그러니까 중심 가운데쯤에 있는 수소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밖에 있는 수소들은 생각해봐. 밖에 있는 수소들은 안에가 뜨거우니까 밀어내잖아. 그럼 수소들은 밀려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수소는 계속 밖으로 밀려나. 부하고 밀려난다고. 수소는 온 우주에 다 있어. 뭉쳐있던 가운데 수소는 헬륨이 되고, 밖에 있는 수소는 좀 밀려난다고. 그럼 안에 있는 수소들은 핵융합 반응 끝났어? 근데 온도만 상승했어? 근데 중심부 바깥에 있는 수소층은 가열돼서 수소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므로 별은 팽창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는 수축하고, 근데 가운데 땅땅한 거는 수축을 하고, 밖에는 좀 커져. 그러니까 별의 알갱이는 작은데 바깥쪽에 뿌옇게 공기층 수소가 둘러싸는 거야. 근데 핵심은 가운데 있는 알갱이는 작아졌다는 거야. 중력 수축을 했다는 거야. 그럼 가운데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계속. 왜? 중력 수축을 하니까. 예,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커져 보이는 거야. 표면은 낮아지고 가운데는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약간 별이 이렇게 생긴 거지. 가운데는 꽉 뭉쳐져 있고 밖에는 이렇게 커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딱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 별이 커졌네라고 생각하지. 왜? 달아오르는 수소 기체들이 별을 둘러싸고 있거든. 근데 또 도망은 못 가. 왜? 무거운 별의 중력 때문에 기체가 잡혀 있는 거야. 마치 우리 지구에 대기권이 만들어진 것처럼 기체들이 잡혀 있어. 근데 멀리서 보면 커져 있어. 뜨거운 공기. 빨간색. 뜨거운 빨간색이지. 별은 팽창되어 보이고, 크기는 커지고, 표면의 온도는 낮아져. 걔를 뭐라 부르냐면,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 적색 거성.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 근데 밖에서 보면은, 빨갛게. 실제 알갱이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적색거성을 나도 이거 유튜브 본 거야. 적색거성에서 알갱이가 요만하다고 하면 실제 밖에서 보는 건 이만하게 보인대. 그럼 이 많은 수소들이 여기에 다 붙잡혀 있는 거야, 기체들이. 그러니까 커 보이는 거야. 근데 뭐 엄청 크진 않아. 뭐 태양계 사이즈 이 정도까지는 아니래. 꽤 커 보이는 거야, 그냥. 큰 별처럼 보여. 멀리서 보면.
그러면 계속돼서 중력 수축은 일어나지, 가운데는.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근데 헬륨이 생각보다 얘가 튼튼한 놈이라 가지고 수천만 도 가지고는 헬륨이 있잖아. 바뀌지 않아. 근데 1억 켈빈이 되면 가운데가 이것도 외워야 돼. 1억 켈빈이 되면 중심부에 헬륨이 이제 융합을 해. 헬륨끼리 들러붙는다고. 아까 전에 1000만 켈빈에서 수소가 헬륨 바뀐 것처럼 1억 켈빈이 되면 헬륨이 붙어서 리튬, 그러니까 수혜, 리, 베릴륨 이렇게 만드는 3번, 4번, 5번, 6번이 만들어진다고 계속. 1억 켈빈부터는 계속 융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1억 켈빈 이상 되면 리튬 만들어지고, 그럼 이제 헬륨이 리튬으로 바뀌겠지. 그럼 리튬은 뭘로 바뀌어? 베릴륨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야. 언제까지 바뀌냐면, 탄소와 산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는 일어나. 탄소와 산소까지는 저걸로 만들 수 있어. 탄소와 산소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탄소와 산소까지 만들어. 1억 켈빈 넘으면 헬륨 만들어져. 헬륨이 리튬이 되고, 리튬이 베릴륨이 되고, 베릴륨이 수에, 리, 베, 붕소가 되고, 붕소가 탄소가 되고, 탄소가 질소 되고, 질소가 산소가 돼. 거기까지만 만들 수 있어. 즉, 지금 태양은 아직은 주계열성인데, 이 태양이 나중에 죽어갈 때는 계속 중력 수축을 계속 한단 말이야. 컸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래서 산소까지는 아마 만들고 죽을 거야, 태양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들 수 있어. 왜냐면 더 이상은 못 만드는 게, 요 사이즈가 태양밖에 안 되면 더 이상 온도를 못 올려. 아무리 수축해도 중심부 온도가 산소 이상을 못 만들 정도밖에 못 올라가, 중심부 온도가. 그 온도가 몇 도인지는 여기 혹시 나와 있나 모르겠다. 안 나와 있네. 그 온도가 몇 도인지까지 내가 몰라. 그래서 여기까지 만드는 거야. 자, 중심부에 헬륨이 탄소 핵으로 다 바뀌었어. 보통은 이제 탄소가 수의 립의 붕탄이 6번이거든. 중심부의 헬륨이 탄소 핵으로 바뀌면 중심부의 온도가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상승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탄소 2개가 뭉치면 12번이잖아. 거기까지 못 올라가. 누구는 질량이 태양 정도밖에 안 되는 별들은 핵융합 반응이 멈춰버려. 그럼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밀어내는 힘은 약해지지. 근데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힘은 또 강하잖아. 자, 별의 바깥층은 팽창하고 중심부는 뭉쳐버리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라. 안에가, 자, 여기 한번 보여줄게. 얘 상태거든. 자, 헬륨이 탄소로 다 바뀌었어. 헬륨이 탄소로 바뀌었다고. 아까 했는데 2번 헬륨이 3개가 뭉쳐서 6번이 된 거야. 근데 다 끝났어. 이제 뭐야? 밖에서 못 밀어내지.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이 밖에 있던 녀석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이제. 근데 웃긴 게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오면 얘가 줄어들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 외부는 있잖아. 그러니까 줄어들면 얘가 열을 내지. 그럼 얘가 열을 내니까 이 외부는, 내 외부에 있던 조금 남아있던 수소와 헬륨들은 열을 받아서 밖으로 더 커져버리는 거야. 밖은 커지고, 아까 그 적색 거성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밖은 커지는데 안에 내부 알갱이는 더 수축해. 계속 수축하는데
헬륨 다음 원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가운데는 수축만 해. 밖에는 어떻게 돼? 밖에도 공기에서는 밖으로 팍 퍼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고 나면 별의 바깥층은 팽창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버려서 성운이 돼. 우주 찌꺼기가 된다고. 밖에 공기는 그냥 나간 거야. 이 공기가 나중에 다시 원시별이 될 거야. 얘가 다시 원시별이 되는 원시별의 구성요소가 돼. 그리고 가운데 남아있는 탄소와 수소 덩어리들은 중심에 딱 남아있는 거야. 뭉쳐져 있는 거야. 작아지게. 걔가 뭐냐면 행성상 성운 또는 백색 외성이 돼. 앞에 말하는 성운은 먼지 구름이고 얘는 뭐냐면은 딱딱한 먼지 구름으로 이루어진 찌꺼기들이야. 그러니까 먼지 구름이 요만한 게 있고 달만한 사이즈의 먼지 구름이 있는데 그 달만한 사이즈의 먼지 구름이 행성상 성운이야. 행성처럼 생긴 먼지 구름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백색 외성은 뭐야? 아주 압축이 심해지면 얘가 하얗게 빛나는 덩어리가 돼. 걔가 백색 외성이야. 하얀색 덩어리야. 아주 하얘. 열과 빛이 꽉 차 있는 거지. 그럼 얘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은? 질량 크기의 별이 소멸한 거야. 대부분의 자기 주변에 가지고 있던 기체들은 다 방출시키고 덩어리만 남았어. 이제 얘는 뭐가 없어?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없으니까 열과 빛을 못 내. 그럼 이제 얘는 별이 아닌 거야. 얘 별이 아닌 거야, 이제. 이제 별이 아닌 게 되는 거야. 아니다. 이제 별이 아니야. 별이 죽었어. 별의 소멸이랄게. 얘는 별의 소멸이야. 별이라는 말을 쓰려면 빛과 열을 내야지 별이야. 근데 얘는 이제 빛과 열을 못 내. 왜? 핵융합 반응을 못하니까. 요게 태양 정도 사이즈의 별이 진화해서 죽어가는 과정이야. 그럼 얘는 죽는 과정에서 몇 번까지? 8번까지 탄소와 산소까지만 만든 거야.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중심부에 생성되면서 별의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 과정에서 헬륨, 탄소, 산소. 생각해보니까 3번하고 4번, 5번은 다르게 만들어져야 된다. 맞네. 왜냐면 헬륨이 2번이잖아. 근데 얘가 더해서 3번을 못 만드네. 맞지? 못 만드네. 근데 4번도 못 만들고 6번, 8번을 만든다. 여기 2번, 여기 6번, 여기 8번이야. 짝수만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헬륨, 자, 처음에 수소가 있었지. 수소가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외부의 수소를 좀 밖으로 빠져나가. 근데 헬륨이 다 만들어졌지. 헬륨이 탄소, 산소가 되면서 남았던 헬륨은 좀 옆에 좀 살짝 밀려. 그럼 밖에 있던 수소는 조금 더 밀리겠지. 그러니까 수소가 100% 없어지진 않아. 가운데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외곽 부분에서는 그냥 남아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나중에 8번까지 만들고 나면 가장 바깥쪽에는 수소가 있고 중간쯤에는 헬륨이 있고 그 다음에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 거야. 가벼운 걸수록 멀리 있고 무거운 건 가운데에 뭉쳐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중심부를 갈수록
압력을 많이 받아서 온도가 높은 거야. 당연한 거야. 자, 이번에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에서는, 그럼 쌤, 질량이 태양 사이즈와 10배 그 중간에는요? 그 중간에는 지금 배우는 거 중간 정도 사이즈의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10배가 중요하냐면 철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자,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별에서는 앞에 일어난 건 일어나. 이거는 철까지 만들어지는데, 철 이상은 온도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서 그래. 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당연한 거야. 얘가 주계열성이야.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럼 중심부에 있는 헬륨이 고갈되면 헬륨이 합쳐져서 탄소 핵이 만들어지지. 근데 탄소 핵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이제 더 수축해서 탄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는. 왜? 질량이 그만큼 크니까. 중력 수축을 더 세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중력 수축이 계속돼. 그럼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 만드는 게 뭐야? 산소, 네온, 마그네슘, 황, 규소 계속 만들어져.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철의 별표 해줘. 철까지 만들어져. 근데 왜 철까지만 만들어지냐?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뒤부터는 온도가 너무 커져. 그 뒤에 원소는 결합 온도가 너무 커. 그래서 철은 다른 물질로 결합되지 않아, 잘. 웬만한 온도 가지고는. 아니, 뭐야, 계속 오는 거야? 자, 잠시만, 쌤 문자 한번 보내고. 아, 전화로 해야 되겠다. 나 문자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이름 뭐지? 재민이? 이건가? 박재민. 아니다. 박재민 아니다. 누구지? 아, 우리 기아가. 우진인가? 최우진. 잠시만. 요것도 잠시 멈춰야 되겠다. 여기서, 야이씨, 한 5분 정도 멈추고 있다. 아니, 이거 내가 잠시 멈췄었거든, 쟤를. 이해 못해? 5분 정도 멈춰. 아이씨, 어쩔 수 없다. 그냥 이거 보자. 자, 원시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만 켈빈이 되면 별이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 맞지? 1000만 켈빈이 돼야지 수소가 헬륨을 바뀌잖아. 그래야지 빛과 열을 내고 별이 되지. 1000만 켈빈.
원시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뜨거워진 기체 덩어리가, 아니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면 별이라니까. 원시별이 아니고. 원시별은 뭔데? 찌꺼기들, 성운들이 뭉친 거야 그냥. 맞지? 뭉친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원시별 이름은 떼고 별이야 별. 성운 내부의 밀도가 작은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지. 안 만들어져.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수소의 양은 감소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성운들이 밀도가 높은 데서 별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 참고로 그 성운들의 밀도가 높은 구역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암흑성운이라고 불러. 너희 교과서나 또는 유튜브로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말머리 성운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 약간 새까맣게 요런 그림을 봤을 거라 보는데 나는. 말머리 성운 한번 보여줄게. 암흑성운 한번 보여줄게. 암흑성운을 보여줄게. 암흑성운. 말머리 성운이라고 하는데, 혹시 요렇게 생긴 그림 본 적 없어?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걸 이제 암흑성운이라고 하는데, 암흑성운. 말머리 성운. 이런 거. 막 이런 그림 있잖아. 이런 그림. 이게 진한 검은색을 여기를 이제, 진한 검은색 있지. 저기가 뭐냐면 밀도가 매우 높은 성운인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암흑성운의 크기를 얘기한다면 요 암흑성운, 이게 암흑성운이거든. 요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면 여기다 점 하나 찍으면, 저기 점 하나 찍으면 우리 은하야. 미쳤지? 거짓말 같지만 진짜야. 요 점 하나 찍으면 우리 태양계 정도 사이즈야. 저기에 그냥 콕 하고 점을 찍으면 그게 태양계 사이즈야. 암흑성운이 그만큼 커. 아주 멀리 있어. 근데 저기서는 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씩 만들어져서 제가 옆으로 퍼지는 거야. 암흑성운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별의 고향이라고 불러. 모든 별은 저런 암흑성운에서 만들어져. 태양도 저기서 만들어진 거야. 모든 별은 암흑성운에서 만들어져. 저기가 성운들이 뭉쳐있는 곳이거든. 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해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에서 최종적으로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지. 질량이 중요해.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탄소이다. 틀렸다. 별이 질량 크기의 10배가 넘으면, 10배 이상이 되면 철까지 만들 수 있다. 별의 내부에서 생성되는 원소의 종류는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다. 맞다. 질량에 따라 다르다. 자, 3번.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과 이로 생성되는 것. 수소 핵융합 반응은 헬륨 만들고, 헬륨 핵융합 반응은 탄소를 만드는데, 규소 핵융합 반응은 처음 들어본다. 근데 철을 만든단다.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프, 네, 나, 마, 알, 규. 규소가 14번이고 철이 28번이니까. 규소 2개 뭉치면 철 되겠네. 규소 핵융합 반응은 외울 필요 없다. 우리는 2개만 외워라.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헬륨 만들고,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탄소 만드는 거. 가끔씩 산소도 만든다, 근데. 가끔씩 산소도 만든다.
자, 별의 진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고르래. 탄소 만들 수 있고요. 헬륨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탄소, 헬륨. 10배면 구리 만들 수 있고요. 잠시만. 구리가 몇 번이지? 23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규소는 당연히 만들 수 있고요. 구리가 몇 번이지? 너 이 구리 몇 번인지 기억하나? 모르지? 23번, 24번? 잠시만, 구리만 보고 올게. 구리가 23번, 24번 그쯤 될 건데. 내가 화학 전공이 아니라 가지고 못 외워. 야, 구리 몇 번일까? 어디 있어? 구리가 몇 번이야? 응? 주기율표가 없는 거야, 여기? 네이버에 물어볼까? 구리 몇 번? 어디고, 여기 있네. 구리 몇 번? 구리 몇 번? 이렇게 하면 되나? 29번! 못 만들어! 구리 29번이야, 못 만들어. 왜 28번까지 만들어? 구리를 못 만들어, 우리는. 구리는 지워. 참고로, 근데, 기역, 니은은 당연히 만들 수 있어, 얘도. 맞지? 기역, 니은 만들고, 리을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구리, 우라늄, 마그네슘 등은 수, 해, 리, 배, 풍탄, 질산, 포네나마, 알교이나, 염화, 극화. 마그네슘 몇 번이지? 마그네슘 왠지 저보다 미칠 것 같은데. 마그네슘. 네.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 몇 번이야?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몇 번이야? 이런 마그네슘 몇 번이라고 쳐보자. 12번. 마그네슘을 만들어. 큰일 났다. 빨리 바꿔. 마그네슘까지는 된대. 요렇게 바꾸면 된다. 됐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요거 할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